방금 기사 하나를 봤는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1등 적이랍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그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전작권 환수를 조속히 추진하겠답니다. 아니, 적이 칼을 빼들었는데 우리가 방패를 내려놓겠다고요? 자, 지금 북한이 뭘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여기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공식 규정했어요.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 1등 적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추후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게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선제 타격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합니다. 북한은 2024년에 이미 헌법을 고쳤어요. 한국을 적대국으로 명시하고 남북 통일 조항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영토 조항도 새로 만들어서 남북 국경선 요새화를 예고했어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법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올해 들어 핵무기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포기 안 하겠다고 또 못 박았어요. 핵으로 무장하고 법으로 적대국을 만들고 외교로 동맹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3월 26일에는요.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합니다. 역사상 첫 정상회담이에요. 여기서 우호협력 조약을 체결합니다. 루카셴코가 김정은한테 돌격소총을 선물로 가져왔어요. 김정은이 직접 조준 사격 신용까지 하면서 좋아했답니다. 적들이 침공해 오면 이용할 수 있다. 루카셴코가 소총 건네면서 한 말입니다. 이게 우호 조약 자리에서 할 말입니까? 자, 여기서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북한이 러시아하고 포괄적 전략동맹 조약을 맺은 게 2024년입니다. 자동 군사개입 조항까지 들어간 조약이에요.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다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벨라루스까지 합류했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삼각 군사연대가 공식화된 겁니다. 벨라루스가 어디 있는 나라냐? 폴란드, 발트 3국이랑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나토 동맹국들 바로 옆이에요. 북한이 유럽까지 군사적 연결고리를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동네 불량배가 혼자 깽판 치던 수준이 아니라 이제 조직폭력배가 된 거예요. 러시아라는 큰형이 있고 벨라루스라는 동료가 합류하고 이 조직이 우리한테 너 가장 싫어하면서 주먹을 치켜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수백만 발을 보냈어요. 병력도 보냈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해본 경험까지 쌓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김정은이 한국은 적대국이라고 하면서도 미국한테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평화를 거절해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핵보유국 인정해주면 대화할 수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은 때리고 미국이랑은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한미 사이를 갈라놓겠다는 전형적인 이간질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북한이 칼을 갈고 있는데 헌법까지 고치고 동맹까지 넓히고 선제 타격까지 위협하는데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3월 27일 서해수호 이날 기념식입니다. 2010년 3월 백령도 앞바다에서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침몰했습니다. 우리 장병 46명이 차가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평균 나이 22살이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연평도에 북한이 포탄 170여 발을 쏟아부었습니다.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이 희생됐어요. 민간인 거주지역에 포탄을 쏜 겁니다. 이분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이에요. 대한민국 안보의 무게가 가장 무거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작권 환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 2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모병제에 속도를 내겠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작권 전환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가져와야죠? 근데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그때입니까?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공인한다고 한 지 나흘 만에? 벨라루스랑 군사조약을 맺은 지 하루 만에? 전작권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 나면 누가 지휘를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은 한미연합사령부 체계 아래서 미군 사성장군이 전시에 양국 군대를 통합 지휘합니다. 이 체계가 70년 넘게 전쟁을 막아왔어요.
전자권 전환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언제입니까? 노무현 정부 때 합의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연기했습니다. 북핵 위협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연기했습니다. 조건이 안 됐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지만 완료 못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진보 정부도 보수 정부도 다들 해보니까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걸 지금 조속히 하겠다는 거예요. 역대 모든 정부가 못한 걸 지금 이 타이밍에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빅터 차 미국 크시스 한국 석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자권 전환은 능력에 기반해야지 정치적 일정에 따라서는 안 된다. 준비 안 된 전환은 안보 공백을 만든다는 겁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합니다. 1938년 영국 총리 체인벌린이 히틀러한테 체코 땅을 양보합니다.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선언했어요. 1년 뒤에 뭐가 터졌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독재자한테 양보하면 추가 요구가 돌아옵니다. 더 가까운 사례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입니다. 1994년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했어요. 세계 3위 핵보유국이었는데 러시아하고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주겠다고 해서 포기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2014년 크림반도 병합, 2022년 전면 침공. 약속은 종이 조각이었어요. 반대로 보십시오. 나토는 1949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77년간 회원국 사이에 전쟁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70년 넘게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우리도 나토에 넣어달라고 달려온 겁니다. 동맹이 전쟁을 막는다는 걸 온 세계가 몸으로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주변이 전부 적대국이에요. 이집트, 시리아, 이란. 전부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래도 생존하는 이유가 뭡니까? 압도적 군사력하고 미국과의 동맹입니다. 아이언돔으로 미사일을 맞고 예비군을 48시간 안에 전원 소집하는 나라예요. 약하면 공격받고 강하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이게 중동의 현실이고 한반도의 현실이에요. 글렌 스나이더 교수의 동맹안보 딜레마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동맹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하나는 동맹이 날 버리는 거, 다른 하나는 동맹 때문에 전쟁에 끌려가는 거.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건 뭡니까? 첫 번째 위험, 동맹이 날 버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북한이 한국을 1등적으로 찍은 바로 이 순간에요. 이러면 꼭 이런 분이 계세요? 자주국방이 뭐가 나쁘냐? 우리 군대를 우리가 지휘하는 게 맞지 않냐? 맞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자주국방, 좋죠. 근데 자주국방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능력이 먼저예요. 명분이 먼저가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 보세요. 독일, 일본, 영국. 다 선진국이에요. 다 군사 강국이에요. 근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왜? 주권 침해가 아니라 안보 자산이니까요. 동맹은 약점이 아니라 힘인 겁니다. 전자권은 언젠가 전환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근데 언젠가 하고 조속히는 다른 말이에요. 조건이 갖춰질 때 자연스럽게 오는 거지 정치적으로 당기는 게 아닙니다. 선택적 모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 때문에 병력이 줄어드는 건 현실이에요. 근데 모병제로 전환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병력 충원이 보장되는지 이런 게 먼저 검증돼야죠. 지금 북한이 선제 타격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군 체계를 흔드는 게 맞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은 이겁니다. 북한은 러시아 벨라루스와 삼각 군사연대를 만들어서 한국을 1등 적국으로 찍고 선제 타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서방 군사동맹이 제도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전자권 환수 가속화, 선택적 모병제. 적이 칼을 빼드는데 우리는 방패를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체인벌린이 히틀러한테 양보하고 평화를 외쳤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고 안보 보장을 믿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억제력이 평화를 만듭니다. 약하면 공격받습니다. 이건 이념이 아니라 역사의 교훈이에요. 한미동맹은 70년간 이 땅에서 전쟁을 막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피로 지킨 이 동맹을 지금 내려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옆집에 칼 든 사람이 너 죽일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 집 잠금 장치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 이야기 공감되시면 옆에 한 분만 알려주세요. 아는 사람이 많아져야 바뀝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